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JP 모건이 실적 잘 나왔는데 근데 주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관세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 초반 시장을 좀 흔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었는데, 다만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고 또 삼성전자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또 심어졌고, 이게 이제 장 초반에 흔들렸던 거를 후반부에 다시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매도하긴 했는데 뭐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 두 업종에 이제 매도가 집중됐고요. 오후 들어서 이제 순매수로 바뀌는 업종도 많았고,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 막판에 매수가 확 들어오는, 그러니까 장중에 매도 되게 많이 했다가 장 후반부에 한 4천억 정도 사들여서 끝내는 뭐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올라가고 지주사, 증권주, 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지수를 보면 또 종가가 고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해서 장중에 뭐 하여튼 하락권으로 밀리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어제는 장중 내내 플러스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첫째 날,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장중에 마이너스로 갔다가 결국에는 종가에는 또 플러스로 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오늘 급기야는 뭐 4,7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오늘 특이한 건 대형주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업종 지수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대형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올라간다. 이건 뭐 그 과매도권에 내려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종목들이 좀 밀면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좀 쉽게 하락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래서 좀 고르게 올라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지수도 하락한 데다가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코스닥 자체는 코스피 대형주 순환매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져도 쉽게 관심을 잘 안 가져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장기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넘어가는 걸 좀 확인하고 나서 달려붙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따라붙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개인이 1월 들어서 1월 2일 첫날 빼고 계속 매수잖아요.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 매도고,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대량 매수 하루 정도 확 들어올 때 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뭐 때가 된 거랑 실제로 안 들어오는 거는 뭐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연속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형태가 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어차피 지금 가격 부담은 거의 없는 위치라서 뭐 언제든지 상승 종목 1000개 이상 나오는 그런 자리까지 오긴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거 보면 우선 트럼프 때문에 업종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미국에서는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기관들이 단독주택 매입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방산주에다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금지한다, 대신 우리가 방위비 50% 올려줄게, 그러면 이제 그걸로 무기 만들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카드사에는 10% 이자를 그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자는 이제 10%만, 보통 카드사가 뭐 연체이자라든가 아니면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카드사에 따라서 한 30% 가까이 받는 것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그걸 10%로 낮춰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방산을 제외하고는 뭐 업종별로 뭐 미국 부동산 관련된 뭐 정책이나 미국의 카드사 정책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발언 관련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 정책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CPI 결과가 오늘 나온 거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런 같은 경우는 살짝 아래쪽. 근데 뭐 살짝 아래쪽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와가지고 뭐 당장 금리 내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미국이 별다른 사고만 안 쳐주면, 특별하게 사고만 안 쳐주면 우리는 가정길 그냥 간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이런 식이면은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내리겠구만. 이 부분에 변화를 준 건 아니니까 우리가 뭐 미국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이런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재료 가지고 움직이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트럼프의 종목 관련된 언급이나 CPI 자체는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아침에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어제 마감에서도 제가 다음날 주목해야 되니까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걸로 환율하고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예를 들어서 환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80원 언저리 직전까지 매일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 근처에서 한번 막히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러고 이걸 뚫고 나가버리면 이제 외국인 매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까지 번질 수도 있어서 환율이 오늘 막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막혔다고 하기엔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속 상승은 하루는 끊어지긴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우리나라, 뭐 미국의 어떤 불안정한 어떤 정책을 비롯해서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가는 문제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매입이라든가 하여튼 등등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그 최근에 엔화가 계속 약세예요. 저 엔달러 환율도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엔화가 계속 약세인 이유는 그 조기 총선 그리고 뭐 다카이치가 계속해서 친시장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 것 같다. 아베노믹스 시즌2 결국에는 갈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엔화 약세를 가고 있고, 엔화 약세되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같이 약세를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좀 관세 덕도 못 보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가격 경쟁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환율이 팍 폭락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동시에 구두 개입을 했었거든요. 하루 정도 시차 두고 세 나라가 동시에 구두 개입하면서 환율을 똑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 나라가 뭐 환율 관련해서는 별다른 메시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덧 전 고점까지 가긴 했는데, 다만 이제 이 근처에서는 좀 경계하는 시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난번 한번 아주 세게 밀어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두들겨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해서 쉽게 이제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한 축은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가 환율을 건드릴 이유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 주식 사기 위해서 갔다. 근데 그 돈은 어차피 돈 벌어서 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자금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가 되어 있다라면 뭐 환율 올라가는 걸 굳이 여기서 돌려버릴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괜히 뭐 우리나라 주요 일본과 겹치는 수출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일본 환율이 조금 꺾여주면 그때 가서 움직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148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일단 멈칫한 거, 그러니까 요건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예, 제가 환율하고 삼성전자 오늘장에도 중요하다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늘 이게 그러니까 종가로는 5일선 회복을 했어요. 이틀 동안 이제 5일선 아래가 있다가 이제 종가로는 회복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횡보하는 동안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 막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넘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좋다고 하는데 세계 시장 메모리 1위 업체가 뭐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갖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기계적으로 맞춘 매도, 제가 이제 일정에 맞춘 매도가 있다. 그리고 뭐 환율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오늘 장이 정말 좋은 주식은 주도주라면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틀 빠진 상태에서 오늘 장 플러스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 다행히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플러스로 끝났고, 그다음에 지주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주사는 그 3차 상법 개정안이 내주 상정이 된다. 자사주소가 의무화하는 것 때문에 해서 오늘 지주사라든가 그리고 증권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이유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는 이제 반대 시소니까 좀 쉬었죠. 그래서 하나이어로랑 삼성전자 수급을 아침에 이제 비교해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두 종목이 뭐 하나는 상승, 하나 하락 이렇게 시도가 되는데, 이게 반드시 반대 시도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 이게 두 개가 또 반대쪽 시도 한쪽으로 가고 반대쪽에 자동차라든가 뭐 조선 이렇게 또 조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버전으로는 이게 또 시소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오르고 얘는 빠지고 이렇게 구분이 됐고, 다음에 이제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가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이 또 이제 또 밀리는. 근데 이게 보시면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급기야 5일선 아래로 확 내려간 상태라서 이게 이제 뭐 이번 어떤 국면이 마무리가 된 것인지 이거는 또 내일장에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시총
상위 중에서 7개가 올랐습니다. 대형주 고르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대략적으로 24포인트 정도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원전주, 자동차주 올랐는데 어쨌든 자동차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왜냐면 현대차가 장중에 마이너스로 내려가기도 하고 오늘 또 삼성전자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늘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이제 매수가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탑10 내에서 오른 게 2개밖에 없었고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있는 투자들은 이거 여차하면 단타 치고 다른 쪽 코스피에 움직이는 다른 업종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현금 일출기 같은 그런 역할.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뭐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은 끌고 올려주는 대형주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돌기만 해서 좀 움직임이 좀 뚜렷한 업종이 좀 등장을 해줘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 오늘 6,500억 원 순매도 했는데 3일 연속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막 매도 엄청나게 오늘 장중에 1조 600억까지 매도 나갔다가 2시 이후에만 4천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1시 넘어가면서부터 되게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해서 3일 연속해서 막판에 사들이는, 그러니까 장중에 되게 많이 누군가 던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 싹 받아내는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만 반복되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일장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변화되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 SDI, 모비스, 그러니까 자동차,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좀 매도에 있었고, 매수는 그러니까 원전 전력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매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들,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SK스퀘어, SK, LSCJ 해도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매수 상단에 들어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매수로 바뀌어 있어요. 연속 매도하다가 오늘장에서 삼성전자가 매수로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내일장 정도에서는 아예 외국인들 수급 자체, 아예 전체 매수로 좀 들어오거나 매도가 확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매수하고, 매도는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 쪽이 상단에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많이 오른 조선 팔고, 이제 그동안 조금 쉬고 있었던 반도체 매수하고, 현대차는 아직도 좀 매수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별로 갈려서 이제 매매를 했고, 2차 전지도 역시 종목별로 좀 엇갈려서 오늘은 좀 이제 서로 뭐 그냥 사는 거 파는 거 좀 엇갈렸고, 기관 투자자들은 바이오 쪽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는 로봇주도 그냥 매수에도 엇갈리긴 한데, 이제 레인보우 로봇은 일단 사는 쪽이었고, 이번 주 내내 기관은 약간 반도체주 선별적으로 좀 담아가는,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많이 사는 종목 없이 뿌리듯이 깔아서 하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반도체 종목군들은 좀 깔아서 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관련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올 줄 알았다가 뭐 그날은 다른 형사법 관련된 판결만 나왔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알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정된 판결이 또 관세 관련된 것인지 저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완전 다 위법이야, 또는 기존까지 그냥 받은 건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 나머지는 받지 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위법인데 환불은 해주지 마,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세 판결이라면 어떤 시나리오로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발언 때문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해버렸거든요. JP모건 실적 잘 나왔는데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닝 시즌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호실적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2개 이슈는 제가 어저께 이슈 거의 그대로 일부러 올렸어요. 어제 제가 환율하고 삼성전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올라온 환율, 그러니까 1,480원을 우리가 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환율은 주간 2%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 그걸로 피크 친 걸로 보는데, 지금 이례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조건이 맞아지는지,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위에 눌렸던 삼성전자가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만약에 연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닥에 있는 주변주들이 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번 강세장 이제 초기에 한 뭐 3,000포인트 막 초반 막 그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4,100 정도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고비는 이제 PBR이 2배 되는, 그러니까 시작했던 자리 대비 2배 정도 되는 위치가 아마도 그게 이제 일단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코스피 예상치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PBR 2배는 4,800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800을 갖다가 그때 당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근거로 보통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면 저점 대비 PBR 2배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까지를 본다. 근데 이제 이게 수정이 됐어요. 왜 수정이 됐냐면 PBR이라는 건 자산이거든요. 회사의 어떤 뭐 현금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이고 설비도 자산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 가치 대비 몇 배로 가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기업들이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현금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PBR 수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그러니까 뭐 지수 막 3,000, 2,000 후반 3,000 뭐 그때는 제가 4,800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또 상향돼 가지고 5,200 정도.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올해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이거 또 상향 조정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 기준에 맞춰서 지수 전망을 바꾼다라면 이제 5,200. 이 정도까지가 현재 PBR 밴드 과거 패턴상 이제 유사하게 본다라면 이번에 이제 그 정도 보되 뭐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잘 벌면 이건 또 달라질 수 있죠.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또 하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수 전망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패턴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메이저들이 차익 실현했으니까 뭐 지금 비슷할 거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기준으로 또 이렇게 됐다. 뭐 이것도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800이라고 얘기해놨었는데 4,800 근처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또 한번 확인 차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야 이제 천만이 된다. 7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